이게 유래가 이제 여기 챔피언이랑 여기 챔피언이랑 붙는 게 슈퍼볼입니다. 그게 이제 결승전이에요. 근데 그 결승전의 시청자 수가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날 나가는 닭 날개 수만 한 14억 개 정도. 치킨 윙, 버팔로 윙이라고 하잖아요. 버팔로 윙도 풋볼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이 사람들 전쟁의 요소도 있고 문화로 아예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처음 정착 이민 국가에서 지금 강대국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의 문화로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그 스포츠 중에서도 단체로 하면서도 가장 격렬한 네. 스포츠네. 사람들이 막 헬멧 쓰고 막 무식하게 뭐 하는 거지? 뭐 룰을 모르고 보면 사실 그렇죠. 김연아 이런 하키 선수 이런 병 많이 걸리겠던데 알죠? 사실 그 오늘도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보면은 이 사람들 헬멧 쓰고 뭐 한 몇 초 막 하다가 또 작전회의 하고 엄청 재미없거든요. 미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이 차지하는 게 스포츠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보다 몇 배 훨씬 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을 차지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 시장이에요. 우리 미식축구 하면 엄청 생소하시죠 다들. 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면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제가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데 NFL 있죠. 오늘 얘기할 미식축구, 풋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MLB 있고, 야구, NBA 농구, 그리고 NHL, 이거 아이스하키, 이 4개가 4대 프로 스포츠거든요. 이 3개 평균 시청률을 합친 게 이것보다 안 돼요. 그리고 프로만 안 보고 스포츠 전체 시청률 따지면 이게 1위고 2위가 대학교 미식축구 리그입니다. 시청률.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미국의 국민 스포츠 이제 그게 풋볼인데,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풋볼을 축구라 배웠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가 풋볼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축구는 사커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풋볼이 축구고. 근데 왜 전 세계에서 사실상 미국밖에 안 하는 스포츠인데 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일단은 미식축구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전투, 과격, 전쟁, 전투, 과격하고. 그래서 되게 무식해 보이죠. 위험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팩트이긴 하고, 사람들이 막 헬멧 쓰고 막 무식하게 뭐 하는 거지? 뭐 룰을 모르고 보면 사실 그렇죠. 김연아 이런 하키 선수 이런 병 많이 걸리겠던데 알죠? 사실 그 오늘도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보면은 이 사람들 헬멧 쓰고 뭐 한 몇 초 막 하다가 또 작전회의 하고 엄청 재미없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미국의 그 자본주의 시장과 역사와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다 맥락을 이해하고 또 룰을 다 이해하고 보면은 엄청 재밌는 요소가 많아서 이거를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단 역사를 쭉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짜집기 역사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일단 생각보다 역사가 안 길어요. 미국의 역사가 안 길듯이. 역사에 최초로 기록된 미식축구 경기가 1869년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교 하고, 이게 뉴저지에 있는 학교거든요. 뉴저지에 이제 주립대가 럭걸스 대학교가 있는데, 이 두 팀이 경기를 한 게 기록된 최초의 미식축구 경기예요. 근데 이때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대학교가 붙었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거든요. 이때는 더 했는데, 이때 엘리트 상류층 도련님들만 하는 스포츠였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 못하죠. 무식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말 상류층 사람들만 극소수로 알고 있어서 사람들 대부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미국에서 퍼지게 됐느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전쟁터로 모였죠. 근데 전쟁터로 모여서 애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장교들이 주로 이제 이 엘리트층들이 많이 파견됐잖아요. 장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거 미식축구를 하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뭐 옆에서 보니까 병사들도 재밌겠는데 해서 하게 되고. 아니 그 당시 룰은 있었는가 보지 그래. 그 유래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데, 럭비 있죠. 럭비에서 유래됐어요. 룰이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공 사이즈도 다르고 약간의 룰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미식축구, 럭비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두 개 다른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대전 때 얘네들이 미국은 넓잖아요. 엄청 각지에서 온 애들이 전쟁터에서 이걸 쉬는 시간에 해서 알게 됐는데 재밌네 해서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도 처음에는 인기는 있었지만 이때도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이런 아이비리그 학교들 중심으로 이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안전장 잘 없었고, 가끔 이제 좀 부잣집 애들이 공군 파일럿 헬멧 이런 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 갖고 와서 쓰고 이랬는데, 이게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상류층 스포츠라 했잖아요. 기껏 이제 아들을 막 하버드 이런 데 보내놨는데 애가 막 죽어. 그러니까 막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폐지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이 티오도르 루즈벨트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테리 루즈벨트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마초 성향이 되게 강한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엄청 마초 사냥이 막 취미고 이래서 아예 뭐 없애냐, 뭐 사내놈들 그냥 하면 되지 이러다가 본인 아들이 하버드에 입학해서 풋볼팀에 들어갔네.
근데 코 부상을 겁나 크게 당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폐지시킬 수는 없고 각 대학 총장들을 모아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전장비 착용과 이런 게 이제 딱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폐지는 안 되고 그러면서 쭉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대학교 리그가 점점 팽창을 해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시작했네. 네, 대학교 원래가 엘리트 스포츠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먼저 하고 이제 금방 룰을 들어갈게요. 그러다가 미국은 대학 풋볼이 제일 상위층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얘네들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할 게 없는 애들도 있고 계속 미식축구를 또 재능을 낭비하기 쉽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근히 프로 리그를 이제 애들이 만든 거예요. NFL이 이때 당시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약간 민간 기업 형태로. 프로 리가 있긴 있었어요. 돈도 근데 적게 받았겠지. 근데 얘가 이제 뉴욕 자이언츠라는 프로팀이랑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때는 당연히 노트레담 학교가 이기겠지 했는데 대학교가 프로 리그인다고? 이때는 대학 리그가 훨씬 인기가 많고 풀이 컸으니 근데 여기서 뉴욕 자이언츠가 22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인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이 되죠. 마케팅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프로리그들이 전전을 하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AFL이거든요. 이건 이제 내셔널 풋볼 리그고 이제 아메리칸 풋볼 리그. 그런데 이게 둘이서 이제 합의를 봐요. 흡수는 아니고 우리 병합을 하자.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있죠. 그것처럼 이걸 끝에 C만 바꿔서 이 두 개 양대 컨퍼런스가 있는 지금의 NFL이 탄생을 했는데 이게 유래가 이제 여기 챔피언이랑 여기 챔피언이랑 붙는 게 슈퍼볼입니다. 그게 이제 결승전이에요. 근데 그 결승전의 시청자 수가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날 나가는 닭 날개 수만 한 14억 개 정도. 치킨 윙, 버팔로 윙이라 하잖아요. 버팔로 윙도 풋볼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버팔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버팔로가 아니라 국내 이름이지. 뉴욕 주에 버팔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죠? 그쪽에 있는 미국 쪽 동네가 버팔로거든요. 아.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풋볼팀이 있어요. 어. 근데 그 버팔로 지역에 앵커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닭 날개를 그냥 부산물 취급하고 버렸는데 닭가슴살만 먹고 앵커바에서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닭가슴살 주문을 대량을 했는데 닭 날개만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바베큐 소스 같은데 이렇게 묻혀가지고 닭 날개 요리를 그냥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이러고 약간 그 지역에서만 먹고 있었는데 이 버팔로 빌즈라는 미식축구 팀이 있거든요. 자그만 팀이었는데 70년대에 4연속 우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ESPN이라는 스포츠 전문 채널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구로 이제 스포츠 전문 중계 채널인데 이 팀이 4연속 우승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취재를 나간 거야, 여기 동네에. 이 사람들은 뭘 하면서 할까?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바에서 미국인들 왜 술 마시면서 스포츠 경기 보잖아요. 근데 닭 날개가 왜 좋냐면 스포츠를 이렇게 보는데 손으로 치킨 날개 집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이게 좋았던 거야. 네, 근데 이게 이제 ESPN 전국구 방송을 타버렸잖아. 그래서 버팔로 사람들이 먹는 치킨 윙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보다 젊어요. 버팔로 윙의 역사가 1970년대부터 상용화돼서 전국화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한 90년대 정도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식축구 때문에 미국의 음식이 하나 생긴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식축구에 열광을 하나?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봤는데 일단 처음 말했던 야성미. 미국 문화에서는 마초 이런 게 있잖아요. 미식축구 선수도 크고 서부 개척 말씀 잘하시는데 두 번째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의 전쟁인데 땅 따먹기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을 축소화시킨 거다. 네. 완전 제국주의 느낌인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전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엔드존이에요. 엔드존이라는 걸 이제 말 그대로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 영역인 거야. 서로의 반대. 이게 중앙선이 있고 이게 이렇게 줄이 막 쳐져 있는 거 대충 본 적 있어요, 진짜. 이게 뭐 50야드, 40야드 써 있고 쭉 해서 이게 총 100야드거든요. 근데 총 4번의 기회 안에 10야드를 가야 돼. 이게 10야드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가면은 또 4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쭉쭉쭉 가가지고 네 번째에 10야드를 넘으면 되는 거야? 그쵸. 이번에 기회를 주가지고 10야드까지 10야드까지 가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첫 번째 갱신하고 하잖아요. 자,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야? 출발은 여기 20야드 라인에서 합니다. 내 영역 20야드. 내 영역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땅 따먹기를 계속 해나가서 먹은 거예요. 이 서부 개척이랑도 닮아있고. 그래서 끝까지 가면 그게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6점. 근데 만약에 여기쯤에서 한 3번째 공격이 끝났어. 근데 4번째 공격을 실패를 해버리면 바로 상대방한테 공격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쯤에서 끝났으면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공을 차자. 그래서 공을 차서 골대로 넣으면 3점. 그냥 공을 차고 다시 공수는 바뀌는 거야? 바뀌죠. 근데 만약 여기서는 차서도 너무 멀겠다. 근데 4번째 공격을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냥 차는 게 아니라 공을 들고 찹니다. 그러면 우리 편은 잡을 수가 없어요. 더 디테일한 룰이 있긴 한데 일단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최대한 멀리서 상대편이 공격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면 저 킥해서 넣으면 시작 포인트는 20에서 다시 시작? 얘기해드릴게요. 3점이잖아요. 일단 6점짜리 터치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야드 라인에서 보너스가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 주로 이제 차는데 차서 또 골을 넣으면 1점을 주고
또 공격을 개시해서 터치다운을 하면 2점 보너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필드골이라고 하거든요. 차서 3점짜리 넣는 거. 이거는 보너스 기회는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진영에서 상대편 진영까지 여기서 그냥 공을 확 차서 넘겨줘요. 얘가 잡고 가만히 있으면 20야드부터 시작하는 거고, 잡고 바로 냅다 달려도 됩니다. 냅다 달리면 거기서 쓰러진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냅다 달리지 왜 가만히 있어? 그 냅다 달리다가 수비한테 막혀서 여기서 쓰러지면 오히려 20야드보다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쟁 요소가 또 있는데, 우리 축구나 농구, 뭐 야구 이런 거 볼 때 선수 입장하잖아요. 되게 젠틀하게 하죠. 이거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문이 팍 열리면서 기수들이 깃발 들고 막 뛰어나오면서 투구 헬멧 쓰고 막 뛰어나오고 불빛하고 글래디에이터처럼, 그거부터 글래디에이터. 전쟁, 그게 약간 전통이야. 이 스포츠 용어 자체에도 전쟁이 엄청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일단 이것도 축구처럼 11명이거든요. 이렇게 뭐 포지션이 이렇게 막 있다 치면은, 이게 뭐 라인맨이라고 해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전쟁으로 치면은 처음에 총알바지 하는 원빵. 그리고 여기 쿼터백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투수거든요. 야구로 치면. 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전략마다 다 포지션 막 그게 다르긴 한데, 러닝백이라는 애가 있고 타이트 엔드라는 애가 있고 와이드 리시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수비도 그에 맞춰서 이제 얘를 마크하는 애가 있고 다 있어요. 뭐 코너백, 세이프티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 공이 이렇게 있으면 센터가 있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감독이 뭐라고 불리냐면 별칭이 사령관, 커맨더. 사령관. 커맨더라 불러요. 진짜 전쟁이네. 그리고 이 쿼터백이 아까 공을 잡고 그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야전 사령관 느낌이 이 사람은. 실제로 별칭이 야전 사령관입니다. 아. 필드 제너럴이라 그래요. 필드 제너럴. 제일 인기가 좋겠네. 제일 중요하고 돈도 제일 많이 받고, 실제 커터백이 전략을 내리기도 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라 그러냐면 용어가 있는데, 어디블이라 그래요. 어디블이라는 게 통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미식축구 경기 보면은 감독이 이제 쿼터백한테 이제 통신을 내려. 근데 순간순간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쿼터백이 자기가 그 판단 하에 작전을 그때그때 이제 돌발 수행하는 걸 어디블이라 하거든. 그리고 이 공이 여기 있으면 얘네들이 이걸 가운데에 두고 싸우잖아요. 지금 이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잖아. 이걸 실제로 트렌치라 부릅니다. 한국말로 참호. 참호. 진짜로. 아 전쟁이네 그냥. 완전.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몸빵한 애들이 있냐면, 얘네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얘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 못 던지게. 이 달려드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블리츠라고 합니다. 블리츠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블리츠커. 맞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영국 대공습했던 그 작전을 블리츠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대공습하는 거야, 얘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 얘가 공 던지기 전에 얘를 넘어뜨렸어. 그걸 쐐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리더를 죽였다. 참수했다. 그거요. 참수. 그리고 이 럭비랑 다른 게 전진 패스를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커터백이 중요한 건데, 멀리 보내는 이거를 밤이라 그래요. 폭탄이네. 폭탄 던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공중 작전 자체를 에이리얼 어택이라고 합니다. 진짜 공중 공격이네. 그리고 아까 러닝백 있다 했죠. 얘는 이제 뒤에서 막 가속도부터 달리다가 공 받고 그냥 뛰는 애거든요. 이건 지상전이잖아요. 그라운드 어택입니다. 그라운드 어택. 네. 공 받고 뛰는 애. 네. 이거 뛰는 이 작전을. 저는 재빠른 애네. 네. 잡고 피지컬이 좋은 애들이야. 그렇지. 얘네들은 엄청 좋은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공간을 얼마나 서로 막고 있으면 이 사이사이로 막 뚫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면은 이제 못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 와이드 리시브 가서 받는 거야. 와이드 리시브 여기 막 뛰어가. 그럼 여기 장거리 패스 딱 날려주면은 점프해서 딱 잡는 거예요. 얘네들도 상당히 빠르고 키도 크고. 빨리 잡아야 돼. 근데 완전히 달려가지고 공 가지고 저 엔드 네. 그게 타치하는 거는 완전히 그인 걸 홈런, 야구를 비하는 홈런이죠. 터치다운. 그 굉장히 힘들린 거지. 그거. 뭐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근데 축구에서 골보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막 몰려 있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한번 팍 뚫려버리면은 이게 한순간에 막 몇십 야드 뛰어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축구 골보다 많이 나오고 해서. 그 완전 감독이 똑똑해야겠네. 작전이 엄청. 그리고 많네. 이제 요새는 또 코맨드 포스트라고까지 있어요. 지휘 통제실. 뭐냐면 경기장 위에서 이걸 보면서 이 감독이랑 다 이걸 다 얘기하는 거야. 재밌겠다.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전쟁적인 요소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남자들이 좋아해 스포츠는.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요소가 있고 땅 따먹기도 하고. 중간 질문. 그럼 이게 사실은 남성들의 스포츠라고 했는데, 사실 남성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왜 미국에만 있는 왜 거야? 미국이면?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거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추정을 해볼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게 희소 가치거든요. 여기서 약간 미국인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왜 희소 가치가 MLB 시즌 162경기 하거든요, 팀당. NBA 82경기 하고, NFL 팀마다 좀 다른데 18에서 20경기 합니다. 한 시즌에. 한 시즌에.
왜냐면 체력 소모도 크고 부상량도 커서 1주, 2주일에 한 번씩 경기하거든요. 한 팀당.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엄청나고 우리 야구, 농구 7전 4선승제 이렇죠. 이거 플레이오프 무조건 단판제. 그래서 결승전은 슈퍼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마케팅이 나오는데 왜 미국에서만 인기가 있냐? 미국 스포츠들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구, 농구, 지금 풋볼 있죠. 풋볼 공수교대 할 때, 타임아웃 할 때, 그리고 쿼터 4개거든요. 1, 2, 3, 4쿼터. 중간중간 다 광고 나오거든요. 야구 투수 교체할 때 이닝 교체 다 광고 나오죠. NBA도 쿼터 4개, 농구도 쿼터 타임아웃 계속 광고 나오잖아요. 축구 하프타임밖에 광고 나올 때 없죠. 그래서 약간 이제 마케팅적으로 키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희소 가치를 높여서. 그래서 슈퍼볼 같은 경우에 1억 2천 명이 보고 그 광고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억 정도 해요. 90억.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매년 들어가거든요. 현대, 뭐 기아자동차, 삼성도 항상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심지어 한 뭐 2, 3분짜리도 했었지. 근데 그만큼 창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프타임 쇼도 있거든요. 슈퍼볼 같은 경우. 매년 이제 스타가 나오는데 그것도 하프타임 쇼가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 가수들이 여기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싶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 마이클 잭슨. 그렇지. 1993년도 마이클 잭슨이 이거를 그 전에는 그냥 하프타임 쇼 그냥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 무대 스케일을 장치랑 키워놔서. 스케일을 확 키워놔서 LA에서 했던 거 아니야? 맞아. 낮에? 응, 낮에 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희소 가치 이런 거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확 올라갔죠. 응.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때 막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NFL 같은 경우에 목요일 저녁 한 경기 하고 일요일 저녁에 막 여러 경기 하고 월요일 저녁 한 경기 딱 이렇게 하고 토요일은 대학 미식축구 경기를 아침부터 계속 밤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문화가 뭐가 있냐면 테일 게이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 전에 경기 한 3, 4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위에서 바베큐 같은 거 막 구워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식축구 경기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 있으니까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거 먹고 이 하나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이 사람들 전쟁의 요소도 있고 문화로 아예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왜 미국 사람만 열광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빌드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도 이렇게 돼 있고 마케팅적으로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쟁 요소도 있다고 그랬죠. 한창 이제 2차 대전이랑 냉전 시대 때 그때도 미국 웨스트 포인트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이 미식축구 전략을 정식 과목에 채택할 만큼 엄청 전쟁에 유용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7, 80년대 이때 미국에서는 웨스트 포인트가 가장 엘리트 남자들이 선망하는 그런 학교고 미국 군대를 조인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이제 미국 남자들이 이 스포츠를 선망하고 이렇게 만들게끔 문화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거죠. 마케팅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는 조금 다른데 이 희소 가치라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우리 미국인들만 아는 스포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세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수출을 좀 안 하려고 했지. 야구, 농구와는 다르게 이거는 우리 미국인들만 할 수 있는 스포츠다란 지금 생각하면 좀 올드하고 좀 그래서 오히려 미국 딱 종주국에 대한 자존심. 그렇지. 우리가 이 스포츠를 만들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죠. 지금은 세계화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그 미국에서 첫 유래가 시작된 거네. 그쵸. 근데 뭐 럭비에서 변형된 거긴 한데 럭비는 또 영국 거 아니야? 럭비는 영국 거죠. 넘어오면서 조금 변형된 룰로 됐는데 정확히 지금 룰로 어떻게 딱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구청에서 그 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네.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퍼진 서로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도 전쟁 요소를 갖고 있고 전쟁 때문에 퍼지게 됐고 그러면서 또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게 했고 어떻게 보면은 유도를 한 것도 있죠. 미국에서. 좀 불가사의한 면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미국에서 아까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키 크는 풋볼팀 주장 이런 영화에 저도 항상 나오거든. 미국 하이틴 그리고 미국 여성들도 남자 그 풋볼 그 선수를 선수를 좋아하고. 굉장히 선호하고 네. 그 가수 있잖아 스위프트 아시네? 알지. 테일러 스위프트 이제 그 트래비스 켈시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거든요. 캔자스 시티 칩스에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약혼남이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포지션이 뭐냐면 아까 내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타이트 엔드라는 포지션이에요. 아까 와이드 리시버 있었죠. 그게 멀리 가는 공을 잡는 거라고 했죠. 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숏 리시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1, 2야드를 할 애가 필요할 때 살짝 던져서 몸빵으로 1, 2야드를 그냥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세야겠죠. 힘이 세. 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운동신경도 줘야 돼요. 왜냐면 공 잘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태클 라인맨 역할도 해줘야 돼요. 수비가 들어오면 막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그 남성미가 엄청 폭발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역사랑 룰은
이렇고 현재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식축구 헬멧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식축구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런 헌팅턴 병이나 그러니까. 파킨슨 병 이런 거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도 많이. 뇌세포 자체가 맞아요. 손상이 파괴가- 되지. 손상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이제 미식축구 하는 거를 많이 선호를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미식축구 선수를 할 정도면 운동신경이 아주 좋아서 농구나 야구 같은 다른 스포츠도 학교에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프로를 어디 갈 거냐. 그러니까 너무 다치니까 농구나 야구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이제 농구나 야구는 내가 미국에서 조금 성공 못 하더라도 다른 해외 리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프로로 가면. 근데 미식축구는 사실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프로의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식축구 리그가 이제 세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그 경기도 뭐 멕시코나 런던 이런 데서 매년 하려고 그래서 하고,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지금 조금 하향세긴 하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NBA, MLB, NHL 다 합쳐도 안 돼요. 근데 시청은 많이 하는데 이제 선수풀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올림픽 때 들어오거든요, 미식축구. 근데 미식축구가 이 그대로 안 들어오고 이제 플래그 풋볼이라 그래가지고 안전한 버전이에요. 이 뒤에 깃발을 꼬리처럼 달고, 그러니까 이거 잡으면 끝이야. 몸빵 하는 게 아니라 몸은 터치를 안 하고 이거를 잡으면 끝. 안전 장비 없이 해요. 그래서 몸 싸움이 전혀 없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다음 LA 올림픽 때 도입을 하거든요. 이런 세계화적인 추세를 이어나려고 하고 있다. 또 미국인들이 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치, 이거 약간 또 약하게 보이지.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식축구 룰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이게 단순 하나의 스포츠가 아니라 미국이 완전히 처음 정착 이민 국가에서 지금 강대국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의 문화로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약간 이거 인간의 욕구 이런 것도 좀 직결 될 것 같아. 근데 인간이 보면 약간 잔인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격투기라든지 UFC 이런 거, 이런 거. UFC 이런 거 보면 내가 당하기 싫지만 보는 거 좋을 수도 있고. 그 안돼 급부적인 기본 욕구를 그런 충족하는 걸 수도 욕구 있죠. 충족. 근데 그거는 조금 불가사의하긴 해요. 나 아까 얘기했던 미국인들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스포츠와 자부심을 느꼈다 했잖아. 그게 조금 좀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이제 전쟁 냉전 시대 때도 이렇고 우리나라에도 야구도 특히 들어오고 미군 부대를 통해서 들어왔잖아. 근데 굳이 미식축구는 다른 나라에 전파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스포츠 중에서도 단체로 하면서도 가장 격렬한 네. 스포츠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미국이 우월주의, 세계를 지배하고 해야 된다는 그 근데 상징성이 피지컬이 있는 애들만 할 수 있고, 근데 또 엄청 전략도 되게 많고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또. 그렇네, 또. 네, 머리가 그렇네. 좋아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냥 몸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 전략을 잘 짜야 되네.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도 채택하고 처음에 아이비리그 학교에서만 했었잖아요. 딴 나라들은 뭐 코드 좀 치겠지만 본인들은 야, 이런 진지하네. 엄청난 스포츠는 우리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죠. 질문. 지금 발표하는 노 원장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플래그 풋볼은 해봤죠. 실제 장비 미식축구- 차고 이렇게는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자세히 알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도 미국에서 오래 살면은 보는 거는 잘 압니다. 그래도 관심이 되게 많았네. 근데 스포츠 자체를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다른 스포츠는 다 했죠. 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젊었을 땐 조금 해보고 내가 싶다. 무서워 아플 것 같아. 먹을 게 있는데 많이 나갈 것 같아. 어깨도 아니고 막 죽는 사람도 있었지.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대학교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날도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몸으로 이렇게 그 레슬링처럼 태클해서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 선수 가슴을 보고 들어가잖아. 근데 얘도 이 가슴 보고 들어가잖아. 이게 잘못 완전 머리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갔던 경기에 그게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얘가 머리 맞아서 머리끼리 꺾인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 기절해서 들고 실려나갔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험하다. 네, 엄청 위험하죠.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칙 룰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엄청 하고, 그리고 이제 NFL 선수들도 회복 기간이 그나마 좀 있잖아요. 침도 많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재밌네. 그 모르는 세계를. 그래서 뭐 단순히 한 스포츠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렇네. 뭐 그런 거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